남들하고도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현재 지금 기자분들 여기 공지 앞에다가 먼저 관광 렌즈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관광 렌즈 그리고 망원 렌즈도 있대요. 프레임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지금 관련 기자회견의 보도 자료는 오늘 10시 한 20분경 정도 되면 여러분들 그 카톡에 전부 다 전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혁명당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캠페인, 걷기운동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혁명당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걷기운동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혁명당 부대표 되시는 고영일 변호사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민혁명당은 토요일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광화문 일대 걷기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걷기 운동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세대에는 5,6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56세까지 근무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사후정 45세 정년, 45세 정년이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청백전 이태백 청년 백수 전성시대 이태백 20세 태반이 백수라는 얘기. 그러나 지금은 태반이 백수입니까?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지금 마음껏 취업할 수 있습니까?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20세 청년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내가 힘이 없더라도 일부러 고용을 합니다. 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한다고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동물 중심의 정치를 해왔나?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헌법에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 인민이 이들이 얘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텔리, 근로능력을 가진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텔리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에 TV를 통해서 여러분 장애인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휠체어를 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돌아다니는 걸 보셨습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걷기 대회를 했는데 자영업자는 그들이 말하는 계급투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출범 당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더라도 계급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배급해주는 사회주의, 배급 사회를 실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바로 기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들이 더 이상 국가에 의해서 거지로 전락하는 것을 저희들은 막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고 마음껏 국가가 주는 배급을 받아먹는 거지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쓰는 사회. 우리 때는 자벌자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노총이라는 존재, 택배 대리점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는 죽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너져야 할 대상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여기에 견디지 못한 대리점주가 스스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끊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 가정을 포기하면서 사업체를 포기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이걸 보면서 가만히 침묵하는 자들,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고 싶어서 침묵합니까? 그러나 침묵하는 입술을 대변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걸을 때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무너지는 날, 문재인을 아부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과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병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 성명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는 방역 현재 4단계를 한 단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혁명당의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방역 독재의 숨은 목적은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방역 독재에 대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은 방역 독재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국민혁명당의 이와 같은 주장에 의료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독감과 같은 질병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독감과 이미 비슷해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자고 온 세상을 봉쇄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역이 아닙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치명률은 1.5%, 높을 때는 2%에서 3%까지 갔었는데 최근 한 달은 0.3%라고 하면서 1.5%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거 치명률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독감 치명률이 0.1%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코로나19는 독감에 훨씬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2달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김윤 교수가 말했던 3.0%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는 93,698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264명입니다. 그래서 치명률은 0.28%입니다. 김윤 교수가 말했던 7월 중순 치명률 3%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는 현재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을 하면 금년 말까지 현재와 같은 봉쇄 위주 방역 독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연 서울대 의대 관리학 교수는 지금처럼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방역하면 올 가을이 돼도 올 연말이 해도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접종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저희 국민혁명당이 지금 한 달째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 수를 가지고 금년 연말 내년 초까지 현재의 방역 독재를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상태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은 상태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 방역을 이용한 국민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을 방역 독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셋째,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압살하는 봉쇄를 풀고 싱가포르 모델처럼 개인 위생과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윤 교수는 새로운 방역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영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현재 영국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구의 비율이 50%이고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이 70% 정도인데 델타 변이 때문에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윤 교수는 현재 방역 시스템을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싱가포르 모델에 점진적으로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바꿔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이제는 봉쇄 방역에서 싱가포르처럼 개인 위생과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0월 초까지 1차 방역 접종률을 70%를 달성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방역 체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10월 초까지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해도 확진자 수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이유로 다시 봉쇄 위주 방역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수를 앞두고 검사자 수를 대폭 줄일 것입니다. 아시지만 검사자 수를 줄이면 확진자 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검사자 수를 대폭 줄이면 확진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보았던 것처럼 국민 위로금이라는 국민에 대한 선거 매수를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이용하여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제 9월 3일 코로나19 방역 4단계를 10월 초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재의 봉쇄 위주 방역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한 달간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발표하여 희망 고문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한 달 간격으로 바꿨습니다.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수도권은 점심과 저녁에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모임을. 그것도 2차 접종자를 포함해서입니다. 금년 추석 명절의 경우 집안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
가는 교통수단은 대폭 줄였습니다. 대부분 열차를 이용하는데 좌석 판매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열차편과 좌석을 줄이면 고향으로 가는 방법은 차량을 이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철도 이용객이 차량 이용으로 전환되면 고향 가는 길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고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여론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추석 고향 방문을 통하여 반문재인 정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봉쇄하고 저녁 모임 숫자를 줄였다 늘렸다는 장난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심 모임 4명, 저녁 모임 2명에 접종자 2명 포함시키면 어떻게 코로나19 확산이 멈추는지 정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과학적 결론은 현재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문재인 정권의 방역 독재를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목적과 그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 방역 정책을 통해서 확진자 수를 줄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둘째,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까? 둘 중 어느 것이 문재인 정권 방역의 목표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외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줄일 수 없는 확진자 수를 목표로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결국 금년 연말 내년까지 방역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치명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현재의 봉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은 확실히 치명률을 낮춰줍니다. 치명률을 낮추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노약자 우선으로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의 접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입니다. 금년 7월까지 치명률을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 이하는 0%입니다.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대, 30대 이하는. 그리고 40대는 0.1%, 50대는 0.2%입니다. 접종률과 상관없이 50대 이하는 이미 독감과 같거나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이 9월 1일 발표한 백신 접종 현황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60대 이하의 접종률은 이미 70%에 도달했습니다. 75세 이상은 접종 완료가 85.7%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이 75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접종 완료가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60세에서 75세 연령의 경우 1차 접종률은 86.8%, 거의 90%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은 67.8%, 이미 70%의 접종률에 도달했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75세 이상은 거의 90%, 20%도 이미 접종률 70%에 도달해 있습니다. 현재 60대 이상 접종률이 70%, 그리고 50대 이하의 낮은 치명률을 감안하면 10월까지 지금 현재의 봉쇄 위주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계속해야 할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파산난 봉쇄 위주 방역 정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역으로 전환하십시오. 둘째, 정부의 방역 역량을 노약자와 중증 환자 위주로 신속히 집중하고 백신 확보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백신 확보에 전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학적 방역입니다.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며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현재의 방역 정책은 방역을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국민혁명당은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방역 독재를 통해 계속 막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방역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교활함과 비열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방역 독재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국민혁명당의 투쟁은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방역 독재 철폐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열한 문재인 정권의 탄핵을 위해 한층 강력한 희월 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우리의 투쟁은 계획되고 진행될 것입니다.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방역 독재 철폐를 외칠 것입니다. 국민들의 투쟁에 문재인 정권의 비열한 방역 독재는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국민혁명당의 투쟁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1년 9월 4일 국민혁명당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국민혁명당 정영호 정책의장께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호 정책위 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정책위 의장으로서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을 문재인에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치 방역으로 취업 포기하는 청년 세대,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870만 청년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이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에게 미래를 향한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020년 말 현재 한 번도 취직하지 못한 2030 세대 25세부터 30세가 무려 3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청년 취업자 수는 398만 5천 명이며 청년 실업자 수는 30만 8천 명입니다. IMF 세대에 이어 잃어버린 코로나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주요 원인이지만 이런 현상은 이미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제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났습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론과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미래의 청년 세대의 장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출구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고용 동향 지표는 약간의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7월 고용 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 고용률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던 금년 2월 10.1%에서 지난 5월 9.8%로 그리고 지난 7월
7.2%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도 코로나19 여파로 단시간 근로자와 간접 고용을 늘리면서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의 경우에도 취업자는 17만 9천 명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 증가한 청년층 취업자 수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단기 임시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공약은 이미 빈수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정을 상실하고 불공정의 특권을 누렸던 문재인 정권 4년간 청년 세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없이 취업을 포기하고 재교육 기회조차도 상실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취업을 포기하고 재교육조차도 받지 못하고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도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되어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저출산, 비혼 등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고 이는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국가 미래에 특히 인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는 결코 낙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년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지는 미래 세대라는 의미보다는 취업마저 포기하며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현재의 사회적 약자로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는 청년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취업 걱정, 결혼 걱정, 내 집 마련 걱정 등 우리 사회의 재반 모순을 가장 함축적으로 안고 짊어지며 살아가야 하는 슬픈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새해 예산을 604조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 세대를 위한 예산이 2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를 대출해주고 중소 중견기업 대상 청년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군장병 월급 병장 기준 60만 9천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군 전역 시 사회복지 준비금 1,000만 원 지급 등이 청년 종합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선거용입니다. 돈을 풀어 청년 세대의 불만을 적게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사겠다는 파렴치한 의도를 보여주는 청년 대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셋값, 집값 폭등시켜놓고 대출마저 막아버리고 청년 세대의 불만을 잠식시키고자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지원한다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잔인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은 2020년 7월 28.1%에서 2021년 7월 34.9%로 증가함으로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막으면 월세는 오릅니다. 임차인 월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청년 세대는 월세 부담 증가를 안고 무이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정치와 최저임금제로 알바 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청년 세대에게 돈 폭탄을 퍼부어 환심을 사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매표 행위로 청년 실업이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에게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은 청년 세대에게 고통을 주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안겨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제를 즉각 포기하고 코로나 방역 정치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돈폭탄으로 청년 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선에서 표를 구걸하려는 얄팍한 계산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우고 청년 세대가 결혼과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투자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넷째, 빅테크 제조 유통 등의 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 개발자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작 이를 충족시키는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IT 개발자 인재 양성을 위한 재교육과 직업훈련에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인력 양성과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870만 청년 세대 여러분, 국가의 대들보로서의 청년이 지원 대상으로서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자산으로 육성되도록 우리 국민혁명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주도가 아니라 기업주도 성장론을 앞세워 100% 청년 고용 시대를 열어 고통받는 청년 세대를 위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4일 국민혁명당. 다음은 민노총 택배 대리점주 죽음에 관한 국민혁명당 고조아 변호사님의 성명서가 낭독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택배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내몬 민주노총을 즉각 해산하라. 지난 8월 30일 CJ 대한통운 김포 장기 대리점주가 민주노총 택배조합원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5년 전 택배기사로 출발해서 대리점주의 꿈을 이룬 40대 젊은 나이의 사장이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처와 아이들을 두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을까를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솟아오른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흉기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온통 대립과 격돌의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신봉하는 계급투쟁론은 인간을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깊숙이 자리잡은 분노를 끌어내어 서로를 극한의 투쟁으로 이끄는 저주의 이론이다. 인간의 관계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저주의 철학이다. 민주노총이 신봉하는 계급투쟁론은 이미 소련과 동구권을 파멸로 이끈 저주의 철학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를 극한의 투쟁으로 이끌어내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결국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CJ 대한통운 김포 장기 대리점주는 민주노총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죽음의 철학으로 무장한 민주노총이 화합의 일터를 파멸의 일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리점주를 죽음에 이르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속히 수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도록 사주한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동조합과 조합장 진경수에 대해서 이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성실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민주노총을 당장 해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해버렸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더 이상 합법적 노동단체를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CJ 대한통운은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대리점 운영 승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021년 9월 4일 국민혁명당. 마지막으로 국민노조 김준영 사무총장께서 택배 대리점주 사망 관련 내용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택배 대리점주 사건이 민주노총에 의해서 타살되었다고 우리 국민노조는 이미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택배 대리점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세상을 쭉 살아보면은 모든 게 거꾸로 됐습니다. 까만 게 하얀 게 되고 하얀 것이 까맣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맨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상황판에 일자리 상황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듣는 얘기에는 어느 고물상에서 떠돌아다닌다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한명숙, 무슨 어디 경상남도에 무슨 도지사 김경수, 조국이 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먼저라는데 사람이 죽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 편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문재인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시진핑이가 한 얘기고 인민일보에 수록된 얘기를 참모들이 베껴가지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먼저고 사람이 먼저라는 것도 자기들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여기 경찰 계시지만 수사할 때 보면은 누가 가장 범죄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받는가, 누가 가장 손해를 많이 받는가가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받습니까? 문재인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관화문은 분노의 국민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에게 가장 아부에서 이익본자 누구입니까? 베트남에서 쏘여가지고 지방선거를 싹쓸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꿀을 빨면서도 북한을 옹호하는 것은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 불량한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해서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요새는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을 3번 갔으니까 제가 한 수 접어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년 실업,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이런 건 전부 문재인 정부의 양두구육 정책입니다. 제발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서민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하니까 집 없는 사람이 계피를 받습니다. 우리의 노동자를 위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주 52시간을 하니까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박살이 났으며 30인, 50인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우리의 숙련군들이 잔업을 못해서 공급이 줄어가지고 애들 학원비를 댈 수가 없어서 택배하러 갑니다. 배달하러 갑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저녁이 굶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경영난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켜서 죄 없는 청년들은 하루에 3시간씩 바쁠 때만 여기 카페에 저기 햄버거 가게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제발 정부는 저 같은 경우로 씁니다. 나라 필요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테니 없는 사람을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 중소기업을 위한다, 서민을 위한다, 청년을 위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얘기만 하면은 세상이 거꾸로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었습니다. 말로는 정의와 인권을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대리점 택배 사장의 인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얘기했으니까 민주노총은 적반하장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 빚 때문에 그런다고 돌아가신 사람을 조롱하고 2번 죽였습니다. 여러분, 서해에서 표류에다가 죽은 불쌍한 공무원 생각나지 않습니까?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한 다음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도박을 하고 빚이 있어서 월북을 시도해다가 총 맞아 죽고 북한에서 화장까지 시켜줬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택배 진경호가 지난 5월달에 여의도에서 5,000명이 모여서 집회했습니다. 그 집회 내용은 택배 근로자의 과로사 때문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론이 과로사가 원래 지병이 있었거나 대사증후군 질병이 있었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적어도 우리들은 사생활에 대해서 침해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들은 애도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영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의 이익과 권익을 위하는 집단이 사업 빚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살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메바라고 아시죠? 단백질도 있고 엽록소도 있습니다. 식물인 것 같은데 동물이고 동물인 것 같은데 식물입니다. 택배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신고필증을 내줘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 때는 사장이고 좀만 불만이 있으면은 불쌍한 근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수겹장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택배 대리점 사장이 41에 자녀 셋을 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택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해체해야 되고 택배노조 위원장은 법률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는 2006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50여 명을 이끌고 대성산 혁명열사령에서 북한 일족을 위해서 참배하고 헌화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노총의 통일위원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충청도, 천안 등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체국에 택배로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절치부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택배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충청도에서 충북 동지회라는 이상한 간첩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과 연계됐는지도 요 앞에 계신 경찰들은 확실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 불쌍합니다. 제 아들도 28인데 아직 특별한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조국처럼 수석해본 적도 없고 법무장관도 안 해서 그런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햄버거 가게도 취업을 잘 못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일자리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두구육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국민 사이 양들 사이에서 선동하고 있다가 밤만 되면 옆에 있는 양을 한 마리씩 잡아먹고 양 숫자가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그 불만과 위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양두구육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제발 노동자를 위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다, 서민을 위한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한다, 이런 얘기 안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들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력구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민혁명당 하여튼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그들이 1000만 명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거꾸로 된 대한민국을 올바로 생긴 지도자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잘되고 사회가 잘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두 손 놓아 빌고 또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언론중재법 청년 실현에 관련된 내용을 정책위 의장과 더불어서 국민혁명당 바로 홍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언론중재법과 청년 실업에 관련된 정책의장의 토론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